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사실상 둔촌주공 살리기라는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또 반대했었습니다.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폭등했던 부동산 가격이 다시 정상화로 돌아가는 길에 이 정책이 막 터져 나오면서 정상화로 가는 속도가 다시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가 시작되면서 시장에서는 또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모두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그 결과들을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다루긴 했었습니다. 청마용성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청량리 지역의 랜드마크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 현장이었습니다. 이걸 또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 이후에 딱히 엄청난 거래량이 터진 건 아닙니다. 거래된 내역들을 또 보면 분양가의 양도세 그리고 이자 및 각종 기회비용을 또 생각해 본다면 사실상 무피 거래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피는 다 아시겠지만 프리미엄 없이 그냥 분양 가격의 되판 수준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둔촌주공과 같은 행정구역인 강동구의 분양권 거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채널이 추구하는 목표는 부동산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그러고 나서 이 다음 스텝을 정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금부터 소개할 분양권 거래가 된 곳은 강동구이지만 둔촌주공하고 1대1로 비교하기가 아쉬운 사이즈는 맞습니다. 그러나 강동구 지역의 분양권 거래 현황이 현재 어떻게 흘러가나 정도를 알아두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가 분양권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확인해보면 두 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거래가 됐고 9층이 9억 4천만 원대, 26층이 10억 5천만 원대에 거래가 됐습니다. 모두 또 중개 거래로 확인이 됩니다. 기존 분양가를 확인해 보면 이번에 거래된 84C타입이 9층은 9억 520만 원, 26층은 10억 1460만 원에 분양을 했었습니다. 분양가하고 또 이번에 거래된 금액을 또 살펴보면 비교를 해보면 사실상 3천만 원 정도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에 들어간 이자 그리고 또 여기에 들인 시간, 발품 그리고 그 돈을 여기 말고 다른 데 투자했을 때 어떤 기회비용 이런 걸 모두 생각해 보고 양도세까지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프리미엄 없이 그냥 무피 거래된 거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이자를 많이 냈다면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둔촌주공하고 1대1 비교를 하기에는 단지 규모가 좀 더 작고 주상복합인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분양 당시에 엄청나게 홍보가 많이 됐었고 사람들 관심을 끌었던 건 확실합니다. 2020년이었습니다. 2020년이었는데 경쟁률이 최고 24.7대 1까지 있었습니다. 5호선하고 8호선 더블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지하 2층이 또 여기가 지하철역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초등학교는 성내초등학교로 직선거리로 약 600m 정도 됩니다. 학군에는 솔직히 조금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애들 키우기에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예전에 비해 지금은 그래도 상권이 좀 쇠퇴한 기운이 있지만 천호 사거리 여기를 중심으로 현대백화점, 이마트, 또 바로 옆에 롯데시네마, 또 성내시장 등등이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길 건너편에는 천호 3구역, 천호 4구역이 일반 분양 타이밍을 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말 나온 김에 강동구에 하나 더 분양권 거래된 곳의 사정도 알아보겠습니다. 강동 밀레니얼 중흥 S클래스입니다. 여기 또한 2020년에 청약을 했습니다. 2020년입니다. 전용 면적 47제곱미터가 거래가 됐는데 5억 7,969만 원에 직거래 된 겁니다. 이거는 분양가하고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는 가격에 거래가 됐습니다. 분양권이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어떤 다른 평형들을 보면 프리미엄이 대략 한 2억 정도 붙어서 나와 있는데 실질적인 거래는 이게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주변이 천호 3구역, 4구역을 비롯해서 많이 정비가 되는 중이긴 하지만 여기가 기본 도로 상황은 확장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낙후된 느낌이 아직은 있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기가 개과천선 하는 거. 예전에 천호동 뒷골목으로 불리던 여기가 뭐 그런 곳인데 여기도 뭐 저 어릴 때 락카페 갔다가 영화 써니에 나오는 신창여상 일진 누나 그 소녀시대처럼 생긴 누나들한테 삥 뜯기고 나이키 신발 2020년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 그리고 강동 밀레니얼 중흥 X클래스가 일반 분양했던 바로 그 2020년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미 이때 영끌족이라는 단어가 언론에 많이 나왔고 경고성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또 청약이 나오면 그냥 다 완판되던 시절이었고 이 당시에 청약을 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로또 청약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동산 현장에서는 그럼 어땠을까? 그냥 자고 일어나면 1,000만원, 2,000만원씩 가격이 막 호가가 올라갑니다. 아파트의 경우 1, 2천만 원 올리는 건 사실상 귀여운 수준이었습니다. 한 번에 억 단위로 막 뛰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 다 쓰러져가는 빌라도 자기도 덩달아서 호가가 막 1억씩 올라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당연히 거래가 많이 됐던 시절이고 집주인들의 콧대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10억에 집을 내놨고 그 집을 사려고 매수자가 또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난 그 가격엔 못 팔지. 10억 5천은 내가 받아야지. 그리고 그 젊은 양반이 그 참 내가 좋게 봤는데 말이야. 아주 그냥 내 집을 가격을 확 후려쳐갖고 그냥 팔아먹으려고 하네. 나 순진하다고. 그렇게 하면 못 써, 젊은 양반. 이랬습니다. 아니 본인이 한 달 전에 9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나는 10억은 받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지가 최고가로 내놔놓고는 나는 그거를 내 돈 주고 광고해서 열심히 일해서 중개를 한 것뿐인데 그걸 또 10억 5천에 받겠다고 하고 일도 못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그래서 제가 억울하긴 했지만 그걸 또 제가 싫은 내색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동네에서 복덕방 못합니다. 싸가지 없다고 소문나면 그냥 끝장입니다. 너 뻥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거 정말 실제 상황입니다. 그렇게 가격을 올려서 처음에는 이게 또 10억에 내놨던 집이 그 다음에 2021년에는 호가가 이제 1억씩 막 그냥 팍팍 뜁니다. 그리고 영끌족은 여기에 계속 낚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또 하나 2020년 에피소드 얘기하면 최저가 매물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하나 물건 저랑 좀 친했던 친분이 있던 분이고 근데 이분이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해서 이미 거기에 계약금을 치르고 또 잔금을 이걸 팔아서 줘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분은 되게 급했고 그 당시 시세보다 싸게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을 사겠다는 사람 전화만큼이나 그 아파트 사는 입주민들이 저한테 막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저한테 최저가 매물을 보고 전화할 때는 정말 이것저것 안 물어보고 딱 이렇게 합니다. 그거 있는 물건 맞아요? 라고 다짜고짜 아주 공격적으로 물어봅니다. 집을 살 사람들은 이게 문의 전화할 때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그 차이가 확연히 납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실제 방문해서 이거 맞는 거냐고 물어보고 제가 진짜 최저가 매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라고 확인을 하고 얘기를 해주고 그 사람들이 나갈 때는 혼잣말을 이 사람들이 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분명히 혼잣말인데 상대방 들으라고 하는 거 이렇게 들리게 크게 얘기하는 거. 여기가 가들인가 보네, 거기. 이러면서 나갑니다. 이런 거 부동산한테는 정말 곧다이로 싸게 팔다가 너 한 방에 골로 간다 뭐 이런 뉘앙스로 느껴져서 정말 저는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이것도 저는 일종의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거 어디다 신고도 못하고 굉장히 소가리를 많이 하던 게 생각이 납니다. 제가 대단지 아파트 주변의 부동산 특징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입주장을 하러 고수들이 몰려들기도 하지만 그에 반해서 대단지 아파트에 집을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주변에서 부동산을 하는 터줏대감 부동산도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부동산은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 당연히 자기 집이 거기에 있고 자식들 것도 뭐 한 채씩 사놓고
딱지 끌어모아서 몇 개 가지고 있다면 집값이 내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또한 같은 아파트 입주민들한테 나도 여기 집주인이에요 이거를 시전하면서 그 아파트 거래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집값 상승의 뉘앙스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여기저기 홍보를 합니다. 블로그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치고 빠지기에 능수능란하기 때문에 팔 때도 이 사람들이 가장 고점에 가장 먼저 팔아 제낍니다.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은 그 아파트 입주민이라기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다 돈을 벌어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서울 아파트 가격의 수준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는데 2020년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경제 사정은 2020년보다 지금이 훨씬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대출 이자가 급격하게 높아지던 수준에서 간신히 지금 틀어막은 상황이지만 이거는 결국 지금 현재 미국보다도 금리가 낮은 아주 상식적이지 않은 이상한 금리 수준인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또 수출과 내수 모두 성적이 나쁩니다. 거기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깡통전세, 전세 사기가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조직적으로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업체들이 벌인 일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게 이제 공시가격 하락이 되면서 이로 인해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전세가 늘어나고 이러면 또 임대사업자들이 곤란해지고 부동산 시장이 더 혼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자는 게 아니고 지금의 부동산 가격은 2020년 수준인데 거기에서 거래가 되는데 실제 경제 사정은 2020년보다 지금 현재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안 좋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지금 보류가 요번에 되면서 둔촌 주공에 당첨된 분들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이었던 분들은 정말 많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둔촌 주공 분양권이 전매가 가능한 시기가 도래할수록 이 심리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는 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거주 의무 폐지는 이거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이게 그냥 뚝딱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감이 상당한 거고 그 후폭풍이 어떻게 올지 모르는 사안이고 또 2024년 바로 총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자주 하는 이야기 제가 한 번만 더 잔소리 하겠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 주도권은 매도인이 아니고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집을 살려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2020년은 매도인이 주도권을 쥐고 흔들었다면 지금 상황은 2023년은 매수인이 주도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